아빠, 나는 나중에 꼭 한국 남자랑 결혼할 거야. 알겠지? 사람이 사망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질병이나 노안같이 어느 정도 가족들이 준비할 시간이 있는 원인들도 있겠죠. 하지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만한 이유들도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심장마비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질환입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의 가족들을 더 못 볼 뻔했던 미국인이 한국인들 때문에 목숨을 건졌고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만나보실까요? 하마터면 가족들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지만 한국 사람들 덕분에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한국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천천히 당시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적어봅니다. 저는 제 아내와 6살짜리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오래도록 살고 있죠. 그동안 주말에 가족들과 주변 공원 피크닉 정도나 부모님 댁을 찾아뵙는 것 말고는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여행다운 여행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내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숲속 캠핑 수업을 참여하고 오더니 가족끼리 산속 캠핑을 하자고 조르기도 했고요. 또 내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좋은 추억도 쌓게 해줄 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멋진 절경으로 미국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죽기 전에 다녀가는 미국의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했죠. 그리고 자동차로 부지런히 운전만 하면 비교적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내도 어릴 적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놀러 갔던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 여행지로 딱 좋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여행 준비를 하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딸아이는 좋아했고 저희 부부도 어릴 적 기억을 더듬으며 멋진 경치를 볼 생각에 즐거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찍부터 운전을 했고 아내와 아이는 그동안 차에서 충분히 수면을 취했습니다. 저는 몸이 조금 피곤하고 메스꺼움이 있다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전날 3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해 속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낮잠을 좀 자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렇게 요세미티 비지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주차를 하고 하프돔이 제일 잘 보이는 글레이서 포인트까지 등산을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3시간짜리 코스이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상징과 같은 하프돔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절경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빌리지 안에 있는 식당에서 가볍게 식사를 하고 저희 가족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천천히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곤함과 가슴 쪽에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건 그렇다 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식사 전에는 없었는데 괜히 피곤한 몸에 식사를 해서 답답함까지 얹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아차리고 등산을 하지 말고 쉬는 게 어떻냐고 하더군요. 저는 피곤한 기색을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식은땀도 흘리고 아까부터 힘없는 모습에 걱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새벽부터 열심히 운전해서 왔고 저희 부부가 어릴 때 이곳에서의 여행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기에 딸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먹은 식사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 같으니 소화제를 먹고 그냥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을 했지만 산행을 강행했죠.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2월 말이었고 산에는 눈이 녹지 않아 절경은 더욱 멋졌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에는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여유 있게 등산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와 아내를 앞에서 걷게 한 뒤 제가 뒤에서 2사람을 제 시야 안에 두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르지 않던 2사람이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라며 얘기했지만 아내는 천천히 가고 있다고 했고 나중에 물어보니 괜히 너무 빨리 걸어서 다칠까봐 노파심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사실은 저도 모르게 저희 걸음 속도가 느려지고 있던 것이고 그걸 의식하지 못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컨디션이 나빠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못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느껴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아내와 아이가 제 눈앞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제가 하늘을 보고 있었고 옆에서 아내와 아이는 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아시아 사람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 3명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좋지 않다고 느꼈던 몸은 뭐랄까 굉장히 가볍고 심지어 상쾌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움직이려 했습니다. 움직이려 하니 가슴 쪽에서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저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어서 깨어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었죠.
아내는 그 아시아 남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울면서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로는 제가 등산을 하면서 계속 힘들어했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저희 가족 뒤에서 따라오던 한국인 일행들이 보고 있었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데 저러다가 사고라도 날 것 같아서 느린 제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오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제가 가슴을 꽉 쥐며 그대로 고꾸라지는 것을 보았고 곧 바로 뛰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셋이서 번갈아 가면서 제가 깨어날 때까지 5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몸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를 구해준 것이죠. 저는 국립공원 세이프 요원들에게 들것에 실려 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들 연락처를 받아두었죠. 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상하다고 느꼈던 몸 상태는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뒤따라오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목숨을 건질 수 없었을 거라며 생명의 은인은 분명히 군부대 출신이거나 의료 종사자겠군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한국 남자 3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그 사람들은 모두 군대에 다녀왔던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큰 행운이 찾아온 것이라며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물론 의사 선생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져 움직임이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집으로 초정했습니다. 저를 구해준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평범한 대학생이더군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모두 군대를 경험했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진짜였다며 저와 아내는 신기해했습니다. 군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며 저녁 식사를 성대하게 대접했습니다. 아내와 제 딸아이도 그 남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고 한국 남학생들은 제 딸과도 잘 놀아주었습니다. 마치 어린 딸이 있는 사람들처럼 아이와 해맑게 놀아주더군요. 남학생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고 딸아이는 울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 대부분이 군대 경험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아시아 본토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친분을 쌓을 경험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예의 바르고 상냥했습니다. 겉보기 친절만 보여주려는 미국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의 깊은 인상도 받았습니다. 이건 제 아내도 똑같이 느꼈더군요. 그리고 딸아이는 나중에 한국 남자랑 결혼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 부부가 크게 웃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웃고 떠들 때마다 그들이 저에게 해주었던 행동을 떠올리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까지 했습니다. 한국 남학생들이 저에게 행복한 삶을 주었듯 저도 누군가에게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미국인들 중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배우면 쉽게 잊지 않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다들 꼭 배워서 소중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데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